안녕하세요. 어느덧 결혼 8년 차를 맞은 주부입니다. 저와 남편은 3년이라는 연애 기간 동안 정말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하루도 못 보면 눈에 가시가 돋을 것 같아 1시간 반을 지하철 타고 오는 거리인데도 매일같이 만나 알콩달콩 연애를 했습니다. 데이트하고 헤어짐이 아쉬워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답니다. 시부모님과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는 저에게 정말 따뜻한 분들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할 법한 모든 부분을 문제없이 순조롭게 결혼까지 이어나가서 신혼생활 역시 참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건 정말로 없는 걸까요? 영원할 것 같았던 우리의 사랑이 언제부턴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엔 별일도 아니었어요. 연애 시절 때를 돌이켜보면 남편은 일반 남자들이랑은 다른 매력이 꽤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결혼 전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 남편은 자취를 했었기에 가끔씩 남편 자취방에서 데이트를 즐기곤 했어요. 항상 먼지 한 톨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화장실이며 베란다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청소를 해주는가 하면 차 안에도 부스러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유지하는 남편의 청결함이 저는 참 좋았어요. 친구들의 연애 스토리를 들어보면 남자친구가 다 좋은데 너무 자기 관리가 안 돼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내심 뿌듯한 마음도 들었을 정도로요. 남편의 이런 깔끔한 성격은 결혼 후에도 그대로 왔어요.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건 기본이고 제가 뭐라도 좀 하려고 하면 나는 청소가 취미여서 하는 거니 굳이 피곤하게 돕지 말라며 저를 소파에 앉혀주던 사람이었거든요. 설거지며 빨래며 주말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해내던 남편의 뒷모습은 신혼 시절 제가 떠올리는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 중 하나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는 걸까요? 저와 남편의 깨소금 볶던 신혼생활이 언제인지 모르게 서서히 끝이 났어요. 언제부턴가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자주 퇴근이 늦어졌고 저녁을 따로 먹는 일도 잦아졌죠. 저희는 자녀 계획이 없는 부부인지라 서로 공감할 만한 화제거리도 없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줄어들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 사이는 삭막해졌어요. 그 어떤 사건 하나 없이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문득 말을 걸어왔어요. 이제 이 정도는 당신이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걸 언제까지 내가 다 해야 해? 한 손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던 남편이 신발장에서 슬리퍼를 신으면서 한 말이었어요. 자그마치 3주 만에 저에게 말한 첫 마디가 바로 이거였죠. 설거지는 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는 손도 대지 말라고 한 건 당신 아니야? 제가 되물었어요. 사실 음식물 쓰레기는 신혼 초부터 남편이 강력하게 말한 것 중 하나였거든요. 비위도 좋지 않으면서 굳이 음식물 쓰레기 버리려고 하지 마라. 설거지며 청소며 다 같이 해도 괜찮은데 이거 하나만큼은 평생 자신이 하겠다며 호언장담을 했던 남편이 이제 와서 저런 핀잔을 주니 어이가 없었어요. 참나, 장난하나? 언제적 얘기를 꺼내는 거야? 제 말이 우습다는 듯 실소와 함께 현관문을 꽝 닫고 나간 남편을 보니 어안이 벙벙했어요. 대체 왜 저러는 건지. 크게 싸운 적도 서로 실수한 적도 한 번 없는데 우리 사이가 이렇게까지 차가워질 수 있는 건지 그때까지만 해도 도통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차가워졌어요. 이런 걸 보고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하는구나 하고 뼈저리게 느껴질 만큼요. 그 뒤로도 몇 주 만에 한 번씩 남편이 걸어오는 말은 기본적으로 대화가 아니었어요. 하나같이 불평, 불만 혹은 지적과 훈수였죠. 이건 왜 이렇게 안 하냐, 저건 왜 저렇게 놔두냐,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는 한다더라, 다른 집에서는 이런 건 대화거리도 안 된다더라 등등 가끔 걸어오는 말이 전부 저런 말이다 보니 저는 대꾸조차 하지 않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자꾸 나쁜 말만 들으니 입이 저절로 닫혀버리더라고요. 남편의 청결함은 어느 순간부터 결벽증이라고 해도 될 만큼 심해져 갔어요.
깔끔함이 도가 지나치게 심해져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내 자체가 싫어서 불평할 건덕지를 찾다 보니 저렇게 된 건지 도무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지적이 심해졌고 같은 지적을 받지 않으려고 남편이 퇴근하기 전 저까지 덩달아 병적으로 청소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의자를 딛고 올라서지 않으면 절대 닿지도 않을 아파트 천장의 몰딩까지 매일매일 싹싹 닦으면서 믿겨지시나요? 더욱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청소 지적은 늘어만 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던 중 함께 시댁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그 덕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남편과 단둘이 차 안에 타는 것도 서너 달 만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집안에서는 먼지 한 톨까지도 찾아내던 결벽증 수준의 남편의 차 안이 놀랍도록 지저분했기 때문이죠. 조수석에 흩어져 있던 과자가루는 물론 창문에는 덕지덕지 자국이 묻어 있고 뒷좌석에는 남편의 옷과 신발까지 어수선하게 놓여져 있었어요. 사실 이 정도로 다른 사람들의 자동차들과 비교해보면 그렇게까지 더러운 건 아니었지만 남편의 성격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정도의 상태였거든요. 차 안이 왜 이래? 라고 묻자 남편은 대답했어요. 말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가자. 정말 궁금해서 물은 질문이었는데 남편은 그런 제 말을 역시나 또 단칼에 묵살시켜버렸어요. 이 사람은 이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사랑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서 우습게 보는구나. 여러 가지 감정이 다 들더라고요. 비참한 심정으로 다녀온 시댁 행사는 정말 괴로웠어요. 누구보다 따뜻하신 시댁 부모님들과 여전히 사랑스럽던 시누이의 얼굴을 오랜만에 보는데 아무 일 없이 괜찮은 척 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남편이 심드렁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 있으면 어쩔 건데? 우리 집 행사도 아니고 당신 집 행사 다녀온 건데 나한테 말을 왜 그렇게 해? 무서워서 뭐 하나 물어보지도 못하겠다. 정말 언제까지 그렇게 퉁명스럽게 받아칠 건데? 변하지 않는 그의 태도에 화가 난 저는 속에 쌓여있던 말들이 하나 둘씩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얘기라도 해야 속이 시원하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더욱 과간이었죠. 오히려 자기 분노에 불을 지피는 도화선이 되어버렸죠.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우리 집 너희 집이냐? 나는 너를 매일매일 더 말하기 싫게 만든다. 왜 그러냐고? 다 너 때문이야, 너. 아무 이유 없어. 그의 말을 마지막으로 집 앞에 도착했어요. 더 이상 이유를 묻고 싶은 마음도 얘기를 터놓고 풀어볼 의지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남편의 마지막 말은 제 마음속에 정확하게 분노만 남겨줬어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우리의 일상을 되짚어 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뭘 잘못한 게 없었어요. 도대체 뭘까? 동이 트는지도 모르고 계속되었던 지독한 생각의 끝에는 결국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건 나와 남편의 문제가 아니구나. 남편에게 뭔가 있구나.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했었어요. 말 한마디 걸지 않았고 서로 있는 데 없는 듯 유령처럼 지냈죠. 저에게 유일하게 말을 거는 주제였던 청소, 정리 지적에 대꾸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거리며 넘어갔고 잠도 따로 잤어요. 그와 동시에 저는 이제껏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프라이버시의 세계를 하나씩 알아보기로 했죠. 처음 며칠은 별 소득이 없었어요. 휴대폰 잠금도 힘들게 풀어서 살펴보았고 노트북 온라인 접속 기록이나 메신저 대화 등 볼 수 있는 건 다 찾아봤지만 의식이라도 한 듯 거의 모든 내용이 전체 삭제되어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백업이라도 해두는 건가 오히려 더 의심은 가는데 물증은 하나도 없는 느낌이었죠.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뭔가 있는 건 확실한데 너무 제대로 숨기고 있다는 그 느낌 있잖아요. 며칠을 허탕을 치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하는 회의감도 들고 혹시 그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안 좋은 감정에 오랫동안 지배되고 나니 저도 모르게 제 탓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러다가 나만 이상한 사람 되겠다. 그만하자 할 때쯤 스친 생각이 있었어요. 바로 그의 차였죠. 저는 장롱면허라서 운전을 할 일이 거의 없다는 걸 아는 남편이 유일하게 독립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바로 차 안이었어요. 게다가 얼마 전 가족 행사 때 보았던 남편의 차 안이 너무나도 수상하게 더러웠다는 것도, 매일매일이 퇴근이 늦어졌다는 것도, 주말에도 이런 일 저런 일 만들어가면 꼭 외출하던 그의 모든 행적은 차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이 궁금증과 확신의 경계선에서 어서 빨리 어느 쪽으로든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오자마자 살며시 그의 코트에서 차키를 챙겼고 남편이 그렇게 원하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척하며 내려갔죠. 남편은 의심조차 못하더군요. 그저 제가 드디어 말귀를 알아듣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구나 하는 표정일 뿐이었거든요. 차 문을 열고 이리저리 뒤져보니 정말 가관이었어요. 그렇게 티끌 하나 없던 휴대폰과 노트북과는 달리 정말 제대로 안심을 한 건지 너무 많은 증거들이 나오더군요. 뒷좌석 주머니 속의 립스틱, 곳곳에서 보이는 긴 머리카락들,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상시 녹화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았을 때는 정말이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장면들이 수두룩했어요. 심장이 사정없이 뛰고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블랙 영상 내용들을 추려보았을 때 상대방은 거래처 사람인 듯 했어요.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에게 실망한 지 너무 오래돼서 사실 남편의 외도보다는 제 자신을 탓하고 의심했던 저에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난 잘못한 적이 없으면서도 이때까지 내가 잘못한 줄 알았구나 싶었죠. 그 더러운 차 안에서 한참 생각했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제 자신을 추스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저희는 별거 중입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차근차근 밟아나가고 있어요. 그날 밤은 어땠냐고요? 남편에게 큰 소리 한 번 치지도 않았어요. 다만 가지고 올라간 증거물들만 얼굴에 집어 던지고 녹취며 영상이며 다 제 손 안에 있으니 최대한 깔끔하게 처리하자며 그날로 친정에 와 있네요. 시댁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 아프지만요. 어머님, 아버님 모두 제 편이세요. 그런 쓰레기는 아들로 둔 적 없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확인하신 뒤로는 남편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누구도 아닌 시댁에서 제 이혼을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있다는 점 역시 너무나도 감사해요. 끝까지 좋은 분들로 남아주셔서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네요. 요즘 주변에서 기운내라는 소리 많이 듣고 있지만 이상할이 많지 덤덤하고 힘이 나는 요즘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밤은 더 이상 몸고생, 마음고생 하지 말라고 하늘이 저에게 준 선물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3년 차인 부부입니다. 남편은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된 남자입니다. 연애하면서 느낀 이 남자의 문제는 너무 잘난 남자라고 해야 될까요? 학교도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 후에 20대 후반부터 자기 사업을 시작해서 나름대로 큰 성과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외모도 잘생겼고 책임감도 강한 성격이었죠. 처음 저와 남편이 만났을 때 남편은 저에게 그렇게까지 큰 흥미를 가지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사실 저 혼자만 떨려하고 기대했었죠. 남편 같은 사람에게는 저 같은 여자 주변에 넘치고 넘쳤을 테니까요. 실제로 소개해준 친구에게 듣기로는 남편 좋다고 하던 여자들 진짜 많았는데 이상하게도 여자랑 사귄다는 소문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만나기 전에는 혹시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만나고 나서는 제가 너무 좋아했기에 그럴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저 쫓아다니다시피 하고 그 사람 옆에서 맴돌고 출장 간다고 하면 어떻게든 도착 시간 맞춰서 택시라도 타고 돌아오는 기차역에서 가서 기다리고 어쩌다 연락이라도 한번 와서 우리 볼까? 라고 말이라도 나오면 이미 집에 들어왔다가도 다시 밖에 나가 택시 타고 나가 만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제 정성이 통했는지 남편은 점점 저에게 의지하기 시작했고 점차 마음을 열어 데이트도 자주 하고 그러다 부모님에게도 소개를 시켜주더군요. 집에서도 슬슬 결혼을 계속하라며 압박의 이야기로 나오고 있었고 자기도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한 저는 그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너무 남편에게 좋아주구니 두말할 것도 없이 생각할 것도 없었고 또 남편 집이 워낙 부자이기도 하고 남편 스스로 쌓은 재산도 많기도 해서 신랑감으로는 전혀 빠지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희 집도 돈이 없는 편은 아니었지만 결혼할 때 대부분 남편이 다 했을 정도였어요. 덕분에 제가 혼수할 때 진짜 비싼 것들로 다 해올 정도로 남편 쪽에서 대부분 부담을 했었죠. 남편 집에서는 나이가 30대 중반이 넘어가도록 여자를 안 사귀던 아들이 걱정이 되었었는데 마침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어느 정도 들으시곤 무조건 최대한 빨리 결혼하라는 말만 계속 하셨었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서 신혼여행부터 신혼집까지 저는 주변 친구들의 부러움도 다 받았지만 무엇보다 1년가량 남편에게 매달린 제 노력이 보상을 받는 것 같아서 당시 저는 정말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면서부터 신경이 쓰이던 일이 있었죠. 남편의 결혼식장에 찾아온 동창생들의 이야기를 우연하게 듣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결혼식 뒤풀이 자리에서 술에 취한 남편의 친구 중 한 명이 술김에 한 말이었죠. 남편에게는 대학생 때부터 매달리는 여자가 있었답니다. 여자 쪽이 아니라 남편 쪽에서요. 그렇게 매달렸는데 여자는 다른 남자와 사귀었고 남편은 그 여자를 기다리며 흔히 말하는 호구 마냥 옆에서 맴돌며 그 여자만 기다렸는데 결국 그 여자는 임신까지 하게 되어 결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 친구들은 그 이후 남편이 여자도 안 만나고 혼자서 독수공방 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든 친구들이 도와준다고 수많은 여자들을 소개시켜줬지만 단 한 번도 잘된 적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줄 알았다고 그 이후 저랑 만나서 결혼해서 참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지나간 이야기였지만 남편의 과거 사연을 듣게 되니 갑자기 제 마음이 착잡해지더군요. 제가 남편에게 마음을 베풀어줬다면 그 여자는 20%만 주고도 남편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았고 심지어 남편이 매달리게 만들고는 그걸 10년가량이나 하게 만든 그 여자에게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잠시 얘기 들었을 때는 마음이 착잡하긴 했지만 그래도 잊고 살고 싶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 기억 속에 남편의 첫사랑에 대한 관심도 잊혀지게 될 무렵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집안 다 엄청 좋아하셨죠. 남편도 엄청 신나하며 자신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했고 남편은 매일같이 퇴근길이면 제가 먹고 싶은 걸 사다 오곤 했었습니다. 딱 거기까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다급하게 오늘 저녁은 동창 모임이 있다며 들렸다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동창 모임은 며칠 전에 저한테 말을 하곤 했었는데 이렇게 당일날 통보한 적은 없었거든요. 일단 알겠다고 하고 항상 모임에 가면 술도 안 마시고 일찍 들어오던 남편이 그날은 새벽이 다 되어서 술이 떡이 되어서야 들어오더군요. 아니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냐고 하니까 남편은 술에 취해서 미안하다고 자기도 어쩔 수가 없다고 말만 반복하는 남편.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남편 폰을 열어서 보았고 남편의 동창방에 며칠 전 여자가 새로 들어왔더군요. 그리고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남편의 첫사랑이었거든요. 프로필 사진 속의 그 여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저보다 훨씬 이쁘더군요. 제가 알고 있는 남편의 카카오톡 대화 스타일은 항상 무심한 듯 길게 톡도 안 하고 할 말만 딱 하는 스타일인데
이 여자한테 남편은 어떤 말이라도 계속 날리더군요. 그 여자의 대화만 올라왔다고 하면 어떤 실없는 소리라도 답변을 하며 그 여자와 대화를 어떻게든 이어가고 싶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급기야 친구들이 그 말까지 하더군요. 평소엔 말 한마디 없다가 소연이가 오니까 남편은 계속 말한다면서요. 그리고 오늘도 그 여자와 술을 마셨는지 개인톡 내용도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남편이 오랜만이란 이유를 핑계로 술을 먹지 않은 내용들이었고 기대감 없이 던진 그 술 먹자고 하는 말에 항상 단호하게 거절했던 첫사랑인 여자가 생각지 못하게 수락을 해주니까 남편은 다급하게 저한테 오늘 동창 모임이 생겼다고 하는 거짓말로 그녀를 만나러 간 거였습니다. 즉, 오늘 만난 동창 모임이 알고 보니 그 첫사랑 여자랑 만났던 거였죠. 저는 사실을 알게 되고 너무 충격을 먹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거를 압박하면 더 크게 남편의 감정이 튀어오를 것 같았고 그나마 믿는 건 그 여자가 유부녀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다음 날 남편에게 아무렇지 않게 해장국을 끓여다 주며 어제 누구랑 그렇게 술을 마셨냐고 물었고 남편은 그 물음에 당황하며 얼버무리며 말하는데 동창 중에 오랜만에 나온 애가 있어서 술을 좀 마셨다고 하네요. 평소에 술을 그렇게 마신 적이 없는 사람이 무슨 술을 그리 마셨냐고 하며 대체 어떤 사람인데 나도 아는 사람이냐고 재차 물어보니 저는 본 적 없다고 옛날에 외국 갔다가 돌아온 친구라고 계속 얼버무리더군요. 저는 남편의 그 태도에 참을까 하다가 그냥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나 사실 어제 당신 핸드폰 봤다니까. 남편의 안색이 갑자기 창백해지더니 저를 보며 무겁게 입을 열며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무 기가 차서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때부터는 제가 아무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지금 출산은 다가오고 임신만으로도 솔직히 힘든데 갑자기 이혼이라뇨. 저는 아직도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말에 저는 펑펑 울면서 남편에게 그 여자랑 혹시 자고 왔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착잡한 표정으로 쳐다보며 아니 그런 일은 전혀 없었는데 내가 그 여자를 다 잊은 줄 알았는데 그 여자를 막상 다시 보니까 아무 생각도 나질 않았고 막상 내가 그 여자만 진심으로 사랑한 여자구나 싶어서 너랑 네 뱃속에 있는 아이조차 생각나지 않았거든. 그 여자한테 매달리는 자기를 보니까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못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여자한테 가려면 당당해지고 싶으니까 이렇게 이혼하자고 한 거야. 라고 하더군요. 그럼 우리 뱃속의 아기는 어떡하냐고 제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자 그렇게 보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양육비와 생활비는 넉넉하게 주겠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랑 제발 이혼만 해달라고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냐고요. 저는 아직 그 남자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때부터 반대로 제가 무릎 꿇고 남편한테 빌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요. 제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겠지만 저 역시 그냥 남편에게 무작정 빌었어요. 제가 그런 말 하지 말아달라고. 그 여자아이도 있는 유부녀이고 당신을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계속 빌며 말하자 그날은 남편이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남편이 항상 그 여자와 대화를 하는 건 아닌지 전전긍긍하며 매일매일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고 그런 제 심리와 다르게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면 티 안 내고 웃으면서 반겨야만 했어요. 남편에게는 그 여자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고 오히려 제 눈치를 보고 맨날 주말이든 평일이든 퇴근을 하면 바로 집에 와 있는 남편을 보고 밖에 나가서 친구랑 좀 놀다 오라고 제가 먼저 권유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 일로 불안함에 스트레스를 받는 걸 아는 건지 남편은 아니라며 그때마다 저에게 항상 미안하다며 말을 하는데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노력하는 걸 보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렇게 아이도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 입원했을 때도 남편은 항상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건 남편과 그 여자가 아이를 만들었다는 걸 남편 입에서 듣게 된 이후부터였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저에게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며 자신이 그 여자를 임신시켰다고 하네요. 100일도 안 된 우리 아이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덤덤하게 하는 남편. 저는 절로 나오는 눈물만 흘리며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그저 멍하니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어서 말하길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여자네 가족이나 자기 가족이나 제가 납득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 여자도 평생 동안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줄 남자가 남편뿐이었다며 서로 집안에서 극구 반대하니까 그냥 아이부터 낳고 살자고 했다네요. 퇴근하면 제 눈치 때문에 항상 바로 집에 오던 남편이었는데 대체 어떻게 바람이 난 걸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의사랍니다. 한동안 눈이 아프다고 하고 병원을 자주 갔었던 남편은 그녀의 병원을 찾아가서 둘이 데이트를 한 거겠죠.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의사라니. 미친 사람처럼 저는 바닥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다가 웃다가 또다시 울다가를 반복하니 남편은 저를 보며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는 짐을 챙겨서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 후 시댁에서 연락이 와 시부모님들은 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면목이 없다며 손자와 저에게 어떤 보상이라도 최대한 다 해주겠다길래 저는 그보다 그 여자하고만큼은 결혼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그건 대답을 못하시더군요. 결국 저도 화가 나서 지금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남편이라 제가 이혼을 거부하니 소송도 의미가 없고요. 결국 남편은 서류상으로는 제 남편이자 제 아들의 아빠가 맞지만 그 유부녀 첫사랑이 남편이자 둘 사이에 아이 아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그 여자 남편 쪽에서도 소송 걸고 10살 넘는 아이들도 찾아오고 했다는데 그 여자도 남편에게 푹 빠져 사는지 애들도 내팽개치고 둘이서만 좋아 죽는다네요. 남편은 이혼만 해주면 엄청난 위자료와 매달 양육비와 교육비를 준다고 했지만 제가 이혼을 거절해서 양육비조차도 안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만 이혼하고 제 인생을 다시 찾으라고 하는데 제가 이혼해주면 남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 같아서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있네요.